자, 서준아, 1교시는 지난주 얘기한 대로 시험 보고 뭐 숙제 풀어주고 이렇게 하느라고 1교시는 그렇게 됐으니까 1교시는 동영상이 없어. 본진도는 2교시부터니까 너는 숙제 체크한 것만, 지난주에 숙제 내준 것만 잘 풀어보고 이제 답지랑 이제 채점해서 하면 돼.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디를 할 거냐? 우리 페이지 120페이지. 그래서 지금 수업이 2교시야, 2교시. 2교시는 시험 봤다고 생각하면 돼. 자, 페이지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구 열수지 볼게요. 지구 열수지. 여기는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여러분들 복사평형에 대해서는 이미 중학교 때 한번 배웠어. 복사평형이 단순하게 뭐냐?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가 있고 지구가 다시 우주로 내보내는 에너지가 있지.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지구가 다시 우주로 우주는 너무 차가우니까 다시 우주로 내보내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고, 현재 우리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총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총량이 같아. 그래서 현재 열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뭐가 몇 프로고 뭐가 몇 프로고 대략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구 온난화, 여러분들 온실효과라는 말은 다 들어봤을 거야. 온실효과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고 온실효과가 왜 생기냐, 뭐 그런 내용들을 이번 챕터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 페이지 120페이지, 그 다음에 121페이지 한 번씩만 좀 읽어봐. 검은색 볼펜 하나 주고, 이거 너 쓰고 아무거나 검은색. 종우는 고등학교 진관 일지만 할 거냐? 네, 이미 했어요. 어? 이미 했어요. 발표 언제나 2월 말에 나냐? 1월 29일. 1월 29일에? 승희는 고향 내보면 어디 면접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이미 붙었어요. 아, 이미 끝났어? 네. 됐어? 너 예고 들어가서 뭐 한다고? 글 쓴다 그랬나? 네. 야, 나중에 또 아니야. 누가 또 승희가 나중에 한 30살쯤 돼서, 선생님은 그때쯤엔 늙어가겠지만 또 도깨비 같은 거 또 하나 또 써가지고 또 나중에 인터뷰할 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지? 훌륭한 작가가 되도록 하여라. 자, 설명할게. 복사평형은 보다시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온실효과 얘기 좀 해볼게, 얘들아. 온실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줄게. 여러분들이 온실효과를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온실효과 안 들어본 사람 없지. 근데 의외로 온실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해. 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온실효과 설명해볼게. 자, 온실효과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태양은 되게 온도가 높단 말이야.
그럼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빛이 섞여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시광선이 있지.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자외선이 있어. 태양 에너지 속에는. 그리고 적외선도 있고, 이건 니네가 다 들어본 거야, 여기까지는. 근데 태양은 에너지 내는, 야, 종호야, 태양 에너지가 내는 원리가 뭐야? 태양의 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가 어떻게 돼? 까먹었어? 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잖아. 수소가 뭉쳐져서 헬륨으로 반응. 우리 옛날에 제일 앞에서 배우잖아. 항성에서 열 에너지가 내는 원리. 그래서 그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태양 중심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핵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하면 돼. 비유를 하자면. 그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태양 에너지 속에는 X선도 섞여 있어, 얘들아. 니네 엑스레이라고 하는 그 병원 가면 찍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감마선이 있어. 이 감마선이 뭐냐면 니네들이 잘 알고 있는 방사능이야. 태양도 핵폭발 터지는 거야. 그래서 태양 근처로 가면 방사능,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근처로 가면 더워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뜨거워서 죽을 수도 있지만 방사능 때문에 이미 근처 가지도 못해. 근데 이 방사능을 다행히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지구로 도달하는 양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지구가 자석이잖아. 지구 자기장이 이런 애들 다행히 잘 튕겨준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지구로 들어오는 애들의 에너지의 대다수는 이런 애들이야. 근데 잘 알다시피 자외선은 또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 자외선도 좀 치명적이지.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고생대 초창기에는 육지 생물이 없었단 말이야. 왜? 바다 생물들이 살다가 육지로 기어나왔다가 죽고 기어나왔다가 죽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고생대 중반쯤에 남세균이 성캄브리아 때부터 열심히 광합성을 한 결과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져. 초창기 성캄브리아 시절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되게 많고 질소는 그때부터 많았고 산소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 생명체가 살기 별로 안 좋은 컨디션이지. 근데 남세균이 먼저 생명체로서 지구에 이제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남세균, 원생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광합성을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구의 산소 농도가 점점 높아져서 고생대 초중반 오르도비스기에 그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존층이 그때 생겼어. 그래서 실제로 육상 생물이 지구상에 출현한 시점이 고생대 말기란 말이야. 그래서 고생대는 대부분이 바다 생물이고 고생대 말기에 육상 생물이 생기면서 중생대가 육상 생물 전성기 그 대표적인 애가 공룡이라고. 물론 바다 공룡도 있지만 육지를 그냥 공룡이 뒤덮었잖아, 중생대에는. 그때 육상 생물이 나온 거야. 그 핵심이 오존층이야. 왜? 오존층이 자외선을 거의 한 70% 정도, 70~80% 차단하나 아마 그쯤 될 거야. 그러면서 지표면으로 자외선이 오긴 와. 근데 그 농도가 엄청 약해진 거지. 그래서 육상생물이 지금 니들이 대낮에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그런 원리야. 만약에 오존층 없으면 사람도 대낮에 막 돌아다니면은 나중에 피부암 걸리고 암 금방 걸린단 말이야. 자외선 덕택에. 그 뭔 소리냐? 오존, O3야. 기체야. 각 기체별로 여러 가지 태양빛 속에 들어있는 빛의 종류 중에 지가 좋아하는 기체 종류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이 있어. 그 중에 오존 같은 애들은 아우 눈이 간지럽네. 대표적으로 자외선을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자외선이 왔는데 오존에서 자기가 흡수해버리고 일부만 지상으로 내려오고 지가 흡수했잖아. 그래서 오존층이 따뜻하지. 왜?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그게 자외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층권 생긴 거잖아. 기억나지? 여기까지는. 이게 그런 얘기들이야. 그러면 고온의 애들은 어떠냐?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쪽에 에너지가 많은 애들이야. 이런 빛이 많아져 점점. 그럼 똑같은 항성이라 하더라도 온도가 안 높을수록 이쪽 적외선 쪽에 양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태양은 우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의 어떤 온도나 또는 태양이 내는 에너지 또는 크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태양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평균보다 조금 밑에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한도 끝도 없이 큰 태양이지만 실제 우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항성끼리 비교해보면 태양은
되게 밝은 별은 아닌 거야. 태양 그래서 절대 등급으로 갖다 놓으면 우리한테는 막 저기 한 30등성 이렇게 보이지만은 우주에다 갖다 놓으면 태양의 절대 등급은 얼마 안 크단 말이야. 한 4등급이나 아마 5등급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절대 등급이. 그럼 태양이 저기 18세기에 있는 자리에 갖다 놓으면 지구에서 보면 육안으로도 보일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외선, X선, 감마선 비율이 높아져.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래. 자 그럼 지구를 예를 들어볼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 흡수했지. 근데 저온의 애들은 무조건 적외선만 내. 간단히 얘기해줘. 선생님을 예를 들어봐. 야 이거 불 끄면 나 보여 안 보여? 불 끄면 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왜? 내가 지금 가시광선을 방출해야 하네. 안 하지. 내가 가시광선 방출하면 그게 사람이냐? 빗덩어리지. 그럴 리가 없지. 내 몸에서 가시광선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우리가 빛을 보는 건 여기서 나온 걸 반사해서 보는 거지. 내가 셀프로 빛을 내는 건 없잖아. 그럼 불 끄면 나 안 보여. 그럼 내 몸에서는 가시광선은 없어. 그지? 근데 내 몸에서는 적외선이 나온다고. 왜? 저온의 모든 물체들은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 온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즉 절대온도 0켈빈, 완전 에너지가 0인 경우를 제외하면 한마디로 마이너스 100도 되는 애들도 적외선이 나와. 근데 조금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한 요 정도 온도는 모두 다 적외선을 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시들시들했지만 3, 4년 전에 한창 코로나 시절에 니네가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면 맞박에다 총처럼 생긴 거 온도계, 이게 적외선 온도계 알지? 그거 쐈잖아. 이 적외선 온도계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민이 몸에서 지금 적외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총 같은 걸 쏘잖아. 여러분들 오해, 이게 적외선 온도계인 건 알잖아. 근데 얘가 적외선을 쏘는 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얘가 측정하는 장치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외선 온도계라고 배운 거 있지? 얘가 적외선을 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기본으로 적외선이 나와. 모든 물체는 적외선이 나와. 그걸 얘가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적외선의 파장을 측정해. 근데 온도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져. 그럼 얘가 파장 몇 미터짜리 적외선인 걸 측정하지 그걸 온도로 환산시켜주는 장치야. 이 장치가. 적외선은 내 몸에서 나온 거야. 얘가 나가는 게 아니고. 종우 몸에서도 지금 적외선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니네 야밤에 적외선 투시경 그런 거 나오잖아. 그게 뭐냐면 제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인지 동물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람은 몸이 36.5도니까 내 몸에서는 36.5도짜리 적외선이 나와. 근데 호랑이랑 사람이랑 체온이 달라. 그래서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은 빨간색으로 보이게 하고 체온이 뭐 한 20도인 애는 파란색으로 보이게 하고 그럼 빨간색 보이면 그건 사람인 거야. 근데 밤에 봤는데 어떤 여기 핫팩이 있어. 근데 핫팩이 이따 심하게 사람만하게 만들어놨어. 핫팩으로. 그럼 딱 36.5도짜리 핫팩 만들어놨어. 그럼 적외선 투시경으로 보니까 사람으로 보인다고. 이게 적외선을 측정하는 장치야. 니들 몸에서 내 몸에서 모든 사물에서 지금 현재 적외선이 나오고 있다고. 저온 애들은 무조건 적외선을 방출해. 우리 몸에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이 나오진 않아.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적외선에서 가시광선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물론 적외선도 나오지만 가시광선도 나오기 시작해.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주면 어떤 경우냐? 여기 쇳덩어리가 있어. 쇳구슬. 교실에 그냥 평범한 쇳구슬 여기다 놨어. 가시광선 나와 안 나와? 가시광선 나와 안 나오지. 한마디로 불 끄면 쇳구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 말은 가시광선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적외선은 나와. 근데 이 쇳덩어리를 달궈. 아주 뜨겁게.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색깔이 뻘겋게 달아오르지. 자, 그럼 불 꺼. 보여 안 보여? 뻘겋게 달아오르면 동현아 보여 안 보여? 보여. 불 꺼도 보여. 달아오르면 뻘겋게 달아오르면 빛나잖아. 얘가 빛을 내기 시작한다고. 셀프로. 그럼 불 꺼도 뻘겋게 보인다고. 뻘겋게 달아오르면. 그럼 얘가 뭐를 내는 거야? 그치, 가시광선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온도가 더 높아져. 그러면은 자외선도 나오는데 보통 쇳덩어리 같은 경우는 자외선 나기 전에 녹지. 먼저. 녹는 점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자외선이 나올 정도면은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적외선에서 가시광선, 자외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저온이니까 지구도 마찬가지야.
셀프로 에너지가 별로 없잖아. 지구 평균 온도가 얼마야? 한 20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럼 지구는 온도가 높아? 안 높아? 별로 안 높지. 20도 정도면 우주로 나가면 항성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지구는 그렇게 높은 애가 아니지. 그래서 지구는 적외선을 낸단 말이야. 받을 때는 자외선도 받고 가시광선도 받고 적외선도 받지만 태양으로부터 받을 때는 그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우주로 내보낼 때는 전부 다 적외선의 형태로 내보낸다고. 이거 꼭 알아두라고 정확하게. 그러면은 자 봐봐. 적외선이 우주로 나간단 말이야. 대기 밖으로 나가야 돼. 근데 여기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온실가스 대표적인 게 수증기. 얘도 온실가스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러고서 CH4. 야, CH4가 뭐야? 메테인. 얘네들이 온실가스인데 그 중에 얘네들이 효과가 얘는 좀 효과가 작은 편이야.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적외선을 좋아해. 근데 우리가 보통 온실가스 하면 이 중에 보통 원탑으로 누굴 얘기해? 어? 이산화탄소 얘기하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하면 온실효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지. 석탄석유 태우면 이산화탄소 발생하잖아. 왜? 지구에 물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 그럼 대기 중에 수증기 비율이 수시로 바뀌냐? 아니면 엇비슷하냐? 엇비슷하지. 왜? 어느 날은 수증기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수증기가 적을 수도 있지만 몇 억 년 동안 지구에 있는 물의 총량이 변함이 없으니 평균 내보면 엇비슷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야, 바다에서 물 증발하는 거 우리가 뭘 어떻게 막어. 알아서 증발했다 알아서 비 내리고 계속 순환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 쉬어서 발생하는 양은 어차피 식물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근데 화석연료, 대표적으로 석탄석유.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시작이 최초 연료는 석탄으로 시작했다고. 초반에는 석유를 못 써서 과학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석유를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19세기부터 소위 말하는 기름, 석유, 휘발유, 경유 이런 거 쓰기 시작했다고. 그 석탄석유를 태우기 시작하니까 뭐가 발생하느냐?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그러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한 300년 전에 비하면 현재랑 대략 300년 전에 비하는 얘가 엄청나게 농도가 높아진 거야. 얘는 그래도야. 얘랑 얘 조금 농도가 높아진다고. 연료로 쓰는 애들이. 그러면 얘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오늘 이후로 조금씩 적게 쓰면 컨트롤이 된다는 거지. 얘는 어차피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 얘는 뭐 대기 중에 수증기랑 내가 어떻게 바꿀 건데. 바다에서 증발하는 거 어떻게 막어. 그리고 총량도 어차피 일정하고. 근데 얘는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온실효과 하면 얘를 주로 원인으로 주는 거야. 실제는 얘도 온실가스 맞아. 그래서 얘를 줄이자 하는 게 온실효과를 막자의 기본이 되는 거야. 내용을 뜯어보면. 그래서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게 이산화탄소 발생 비율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온실가스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들이 적외선을 좋아해. 그래서 지구가 적외선을 내보내잖아. 지구의 열 에너지는 전부 다 적외선 형태로 나가. 근데 이게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런 애들 얘를 일부 오존이 자외선 잡듯이 얘들이 일부 지들이 흡수해버린다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내. 물론 아직까지는 이 비율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지금보다 농도가 막 점점점 높아지고 막 이러면은 쉽게 말하면 100이 들어왔어. 근데 100이 나가야 지구가 현재의 온도 수준을 유지한단 말이야. 근데 100을 받았는데 태양으로부터 예를 들면 수치적으로 따지면 근데 90을 내보내. 그럼 10이 남지. 그 남는 걸로 지구 온도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열평형이 아닌 거지. 100을 받았으면 100을 내보내야 열평형이지. 100을 받았는데 90밖에 안 내보내면 10은 저장하는 거잖아. 그게 지구 온난화라고. 근데 이게 몇 년 정도 해서는 티가 안 나는데 100년, 200년, 300년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진단 말이지. 그래서 매년 0. 몇 도씩 막 1도씩, 2도씩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매년 한 0.01도씩 이렇게 돼. 근데 이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하면은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한 20도 정도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이 지금의 추세대로
뭐 예를 들면 한 4, 500년 지나. 그럼 지구 평균 온도가 한 20, 한 3, 4도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북극, 남극에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야. 온실효과의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 적외선과 관련된 내용을 책에 잘 안 나와, 이런 내용이. 읽어봐도 좀 가볍게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승유 이해됐어? 그래서 온실가스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적외선을 좋아해. 그래서 그걸 일부를 지가 저장을 해버려. 마치 오존이 자외선 좋아하듯이. 그게 온실효과야. 그래서 그 오른쪽 이제 온실효과까지 했어. 이제 열수지 보자. 지구 열수지를 보면 태양으로부터 백이 왔어. 그래서 지표면 혹은 대기로부터 다이렉트로 반사되는 양이 평균 30% 정도 돼. 그러면은 결국엔 지구 내부로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애가 최초 태양에서 출발한 거 대비 한 70% 정도라. 기본으로 반사를 해. 그게 30%야. 그러면 70%가 들어왔지. 그 중에 대기가 70 중에 23을 가져가. 쉽게 말하면 대기권을 데우는 거야, 이걸로. 그리고 지표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한 47 정도 된다고. 그래서 합이 70이야. 이걸로 지구 땅덩어리 데우고 공기 데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그 다음에 거기 디테일한 숫자까지는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번에 빨간색 봐봐. 결국엔 지구로부터 다시 우주로 나가는 복사 에너지가 최종 빨간색 보면 그게 70이야. 중간에 보면 어떤 놈은 막 지표면 방출 막 116 이런데, 야, 태양으로부터 100을 받았는데 116을 방출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잖아. 이거는 뭐냐면 순환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대기로 나갔다가 또 대기에서 지표면으로 들어오고 지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거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순환의 개념이야. 그럼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건 빨간색 끄트머리 봐봐. 복사라고 써있는 거. 거기 수치 얼마 써있어? 70이 써있잖아. 그래서 현재 지구는 온실효과가 심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태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구가 흡수하는 거 70, 다시 우주로 나가는 거 70, 그래서 제로섬이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유지가 되지만 이게 온실효과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 지구 복사 에너지가 70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69 되고 어느 날 68 되면 지구 내부에 1%, 2%씩 쌓인다고. 그게 온실효과야. 동현아 이해됐어? 야, 너 요새 왜 맨날 오면은 그렇게 막 그 병 걸린 닭마냥 거기서 막 비실비실 대고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제 통합과학도 지겨워졌냐? 이놈의 수업. 씨가 저쪽 듣기도 싫고 씨가 그냥 애라 모르겠다. 그런 거냐? 왜 그래? 내가 웬만하면 니네 좋을거나 이런 거 갖고 승질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응? 최근에 선생님이 너를 봤을 때 뒤에서 거기 서준이 있으면 서준이랑 떠들거나 아니면 졸거나. 동현아,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네가 요새 많이 졸은 편이었는지 아니면 누구보다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본인은 알지. 그렇잖아 동현아. 그래 안 그래? 맞지? 야, 저 손톱으로 쟤 한번 찌르고 와. 저 잠 깨게 그냥 그 모가지 부분 한번 푹 찍어. 졸지 말라고. 뭐 피곤해서 조금씩 조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한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 이거 니는 뭐 졸고 싶어서 졸겠냐? 몸뚱아리가 안 받쳐주니까 졸겠지.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근데 맨날 그러면은 생활 리듬에 문제가 있는 거지. 동현이 너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뭐 하다 왔어? 어디 학원 갔다 왔어? 네. 어디 학원 몇 시에 끝나? 4시에 끝났다가 그럼 집에 들렸다가 저녁 먹고 한두 시간을 충분히 쉬다 오는 거잖아. 네. 동현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안 되면 정 졸리면 임마 집에서 게임하지 말고 임마 낮잠이라도 1시간 자고 오든가. 그런 것도 요령이야. 응? 동현아 알겠어? 네. 자, 온실효과가 그런 거야. 그래서 지구온난화 온실효과가 바로 이 적외선 때문에 그런 거야. 지구가 우주로 내보내는 에너지는 전부 다 적외선의 형태야.
지구는 셀프로 자외선 내는 거 없어. 왜? 지구가 자외선 낼 정도의 온도면 우리 다 죽어. 그 전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게 여러분들 기준이 자, 그 121페이지 제일 밑에 그래프 봐봐. 지구 평균 기온에서 1880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대충 한 13.5도 막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수치상으로 대략 300ppm 정도였고. 근데 그 뒤로 대략 한 120년이 지났어. 2000년대까지. 그랬더니 보다시피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380ppm 되면서 지난 한 12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도 정도 올라간 거야. 120년에 1도야. 그럼 요 추세라면 오늘 이후로 한 1000년 지나면 10도 올라간다고.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4, 5도만 돼도 빙하 다 녹는다 소리에. 이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는 물도 수증기도 온실가스 중에 하나긴 한데 쟤는 원래 있던 애라는 거지. 최근 들어서 더 늘어난 적이 없잖아. 1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기 중에 수증기 농도는 똑같다고. 요즘 들어서 수증기가 많이 생긴 게 아니잖아. 1억 년 전에도 물은 있었으니까. 바다는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너 왜 웃어? 네? 왜 웃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각이 났어? 웃었잖아 임마. 아니면 내가 그렇게 웃기게 생겼어? 기분 나쁘네 씨. 야 내가 뭐 잘생기진 않았다마는 그렇게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상하게 생기진 않았잖아. 그냥 평범하게 생긴 거 아니야? 빡치네. 너 손톱 봐 저거. 손톱 다 잘라야 되겠다. 자, 좀 그렇다. 그게 지구 온실효과야 얘들아. 그럼 온실효과가 어떤 원리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Q 풀어봐. 서준아, 지금 너는 동영상을 보고 있잖아. 120페이지, 121페이지 한 번만 쭉 다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구 122페이지에 보면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대책 막 이런 거 나와. 응? 거기까지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개념 확인 문제 122페이지 풀고 채점하고 우리는 2교시를 마칠 거야. 그럼 이거 푸는데 한 5분 걸릴 거 아니냐. 그래서 선생님은 2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끝낼게. 그러면 우린 3교시에 오른쪽에 엘니뇨와 사막화라고 돼 있는 거 있지. 3교시에는 저기 배울 거야. 그래서 서준아 122페이지 풀고 채점까지 하고 2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3교시 엘니뇨 설명할 때 한번 또다시 만나자. 자, 그래서 나는 2교시는 여기서 끊을게.